고! 달순의 라이브! 자, 한 시즌이 다 끝났습니다. 올 시즌은 뭐 코로나 여파가 좀 있어가지고 일정 자체가 지난 시즌 때도 그랬지만 막 주중 경기들도 굉장히 많고 아주 빡빡했었는데 역대급 그런 이제 한 시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시즌이 다 끝났고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 손흥민 선수가 참 이렇게 역사에 남을 그런 한 시즌을 좀 보낸 것 같아요. 예. 힘들었던 그런 때도 있었고 부상이라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고 시기도 있었고 그러긴 했지만 정말 이런 기록을 다시 한번 세울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느낌? 혹은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나중에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했을 때 이런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 다가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계속 뛰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상당히 좀 많이 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한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였는데 레스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두 팀에게나 레스터는 챔피언스 리그 가기 위해서, 토트넘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도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여기서 토트넘이 4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3골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줬죠. 첫 번째 그 해리케인의 골 같은 경우는 41분에 나왔던 거. 손흥민 선수가 패스했는데 수비수 맞고 굴절돼가지고 해리케인이 때렸던. 그걸 굴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시스트로 잡히진 않았는데 딱 연결해줬던 그런 볼이었고. 근데 해리케인은 진짜 발리는 발목 힘이라든지 슈팅은 정말 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팀이 다시 1대2로 뒤져있던 76분에는 코너킥을 찾는데 이건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손흥민 선수의 골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오른발로 감아 때렸기 때문에 코너킥을 골대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슈마이켈이 나와서 펀칭하려다가 맞고 이렇게 굴절돼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게 아니 그냥 들어가는 그 궤적인데 그 골키퍼가 당연히 막으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갔다고 자책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공식 기록 뭐 가끔씩 이 공식 기록이 바뀔 때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예 펀칭 미스로 본 거예요. 미스. 네, 잡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뭐 맞고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쳐내려고 하는데 미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굴절됐다고 본 거죠. 이 공식 기록은.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손흥민 선수의 코너가 있었고 그 다음에 87분에 역전에 성공했던 그거는 진짜 그 손흥민 선수가 백힐로 밟아놓은 거 케인이 가가지고 케인이 나중에 내준 걸 베일이 차가지고 역전했고 이렇게 해서 그 3골 마지막에 베일이 거의 뭐 원맨쇼에 가까웠던 96분의 골 그거 말고는 앞에 3골은 다 손흥민 선수가 기점이 됐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3번째 기점이 됐던 해리케인의 손 맞고 해가지고 백힐 돼가지고 베일이 마지막에 골 넣은 거 그거 왜 핸드볼이 안 됐냐 VAR까지 체크했는데 그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게 여러분들 규정이 살짝 또 바뀌었습니다. 살짝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이제 바뀐 규정 알고 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공격 측 선수가 골을 넣는 과정에서 공이 팔에 닿으면 의도와 상관없이 노골 처리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장면은 해리케인이 볼을 딱 잡다가 해가지고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맞은 볼을 다시 잡아서 해리케인이 내줬고 그거를 베일이 때렸으니까 이거는 골을 넣는 그 과정에서 손에 닿았기 때문에 의도를 따지지 않고 이거 반칙 불어서 노골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막 또 이러니까 또 뭐 확실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 팔에 공이 맞은 선수가 자기가 즉각적으로 골을 넣어야 돼요. 그 볼을 치고 가서 그 다음에 뒤로 연결해서 그걸 쳤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골을 즉각적으로 넣은 선수가 아니라 그 전 선수기 때문에 그때는 의도를 따져요. 그러면 케인이 여기서 또 그 볼이 닿은 것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볼을 손으로 친 거냐 아니면 그냥 와서 맞은 거냐를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장면은 핸드볼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근데 맨날 규정을 바꾸죠.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예. 자, 근데 여하튼 그 장면 그래서 이제 4대1로 이겼고요. 자, 이렇게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그래도 칠트넘 지켜준. 7트넘은 7위를 하게 되면 다음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고 하는 3티어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1티어 대회가 챔피언스 리그 최고의 대회죠. 두 번째 대회가 유로파 리그고요. 세 번째 대회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새로 만든 대회인데 그냥 좀 격이 좀 떨어지는 대회입니다. 예. 이렇게 유럽에는 50개 넘는 국가의 리그들이 존재하는데 챔피언스 리그는 상위권 리그의 뭐 우승팀을 포함을 한 상위 팀들이, 유로파 리그는 거기다 좀 떨어지는 팀들이, 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요런 팀들에게 치여가지고 못 나갔던 팀들이 있잖아요. 대회, 이런 대회 못 나갔던 팀들에게 기회를 주자. 예. 조금 좀 이렇게 쩌리 팀들, 쪼랩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자 라고 해서 만든 대회입니다. 여기는 나갈 수 있게 됐네요. 그거를 어쨌든 오늘 마지막에 4대2로 잡으면서 7위 칠트넘을 좀 지켜냈고, 저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마지막 7위를 하고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첼시가 5위를 하고 5위 첼시가 챔스 우승할 경우였는데 첼시가 4위로 끝났기 때문에 그 경우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출전 확정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이 과정에서 확실히 올 시즌은 뭐 역대급 시즌을 보낸 것 같긴 해요. 예. 이미 자신의 그 한 시즌 리그 최다골 17골, 그 다음에 10개의 어시스트, 이게 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최종 4위입니다. 그 다음에 어시스트 랭킹 최종 4위입니다. 이 기록이 앞으로 누군가에게 세워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차붐이 1980년대 독일 무대를 휘어잡을 때 가장 득점 랭킹 높게 올랐던 때가 4위입니다. 그 기록과 그렇게 놓고 보면 4위. 그때 당시엔 분데스리가가 뭐 어마어마했던 리그니까. 그래서 4위까지가 최고로 차붐이 올라갔었는데 그 4위를 한 거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도움도 4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한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이미 차붐을 넘어서서 또 자기 기록도 넘어서 22골, 정말 역대급 득점을 좀 기록을 했고요. 통산으로 따져도 오늘이 그 프리미어리그 197번째 경기였는데 70골 그리고 39개의 어시스트. 이제 도움 하나 빠진 40개의 어시스트거든요. 이러면 하나 빠진.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 시즌 양산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기록으로 따지면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연속 10-10이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개 이상의 골과 10개 이상의 도움. 이런 선수가 별로 없거든요. 참 정말 대단한 시즌을 좀 만들어냈고, 또 그리고 케인하고의 이런 합작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잊지 못한다고 하니까 마치 이제 이 라인이 끝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손흥민하고 케인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4골 합작하면서 그동안 시어러하고 서튼이 갖고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역사 한 시즌 리그 최다 합작 기록을 넘어섰고, 통산에서는 첼시의 램파드하고 드록바의 기록이 지금 최다가 통산 합쳐서 36골인데 둘이 합쳐서 34골이었거든요. 2골 차였고,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느냐가 마지막 어찌 보면 이 기록에 있어서의 과제였는데, 다음 시즌까지 이 손캐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 34골 합작에서 두 선수는 모르겠습니다. 두 선수가 같은 팀으로 또 이적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가능성이 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손흥민 선수가 돌이켜봤을 때 이런 시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록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요. 뭐 시즌 말미에 약간 슈팅이 좀 줄어들었다. 뭐 요런 왜 좀 더 적극성이 좀 부족했을까,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한 시즌을 놓고 통틀어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역사적인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다. 마지막에 차붐이 기록하고 있었던 한 시즌 리그 최다골 17골을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타이를 이루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차분과 똑같은 역사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박수받기 충분하고 이 기록은 아마도 이렇게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참 토트넘은 이런 거 보면 희한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케인이 득점왕, 어시스트왕 싹쓸이 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을 한 시즌 같이 나란히 싹쓸이 한 선수는 얼마 없어요. 앤디 콜? 하셀바잉크? 뭐 이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손흥민과 케인 두 선수는 도움이나 어시스트 랭킹이 다 탑5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격 포인트 순위는 이 두 선수가 거의 뭐 탑3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공격적인 자원을 갖고 있고 이런 기록적인 두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7트넘. 참 이것도 해석하기 참 희한한 팀이다 토트넘. 지난해 12월인가요? 한때는 1위까지 올라갔었죠. 선두권까지 치고 올라갔었고, 그다가 정말 완전 나락으로 빠진 건데, 무리뉴 감독 시절에 있어서의 어떤 뭐 수비 축구,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그렇게 지키려다가 못 지켰던 뭐 손낙골, 이런 게 다 기억나시죠? 또 영입해서 초반에 뭐 베일이 막판에는 막 터지긴 했는데, 이렇게 영입한 선수들, 도어티 같은 친구들 제대로 좀 울버햄튼 그렇게 잘하더니 데려오니까 안 됐고, 베일도 사실 뭐 초반까지는 잘 안 됐고, 알리 완전 폭망했던 무리뉴 감독 시절에 마지막에 조금 올라오는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막 쌓이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면서 이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탔죠. 1위까지 갔다가 막 밑에까지 추락을 했다가 결국 7트넘으로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메이슨 감독 대행이 뭔가 바뀌려고 했고 공격축구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게 한계를 드러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무리뉴가 마지막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리그컵 결승이라든지 중요한 거 앞두고 그래도 경험이지 않아? 막 이런 이야기. 그래도 무리뉴가 그래도 명장이었네. 다시 명장설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뭐 결과가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얘기를 좀 하시는 건데, 챔스와 유로파 리그를 못 나가고 3티어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토트넘이 손흥민이나 케인 같이 주요 선수들을 붙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돈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대회를 못 나가니까 스폰서십도 줄고 수입이 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잡는 거 주급도 올려주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니 토트넘에 남으라고 하는데 저 여기 챔스도 못 뛰고 유로파도 못 뛰는데 유로파 컨퍼런스를 나가라고요? 이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 안 돼요. 그러면 선수들도 남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 그렇다고 돈을 많이 줄 수도 없어. 이러면 손흥민이나 케인이나 팀에 남기가 그냥 뭐 선수의 의지뿐만 아니라 토트넘도 붙잡기도 어렵다. 우스갯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토트넘이 손흥민과 케인 잡으려고 한다면 과르디올라 클롭 감독 정도 데려온다고 약속하고, 돈 앞으로 한 5천억 써서 선수 영입, 은바페 데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이래야 당장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나간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팀이 변하겠네요,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지 남을 거라는 건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 선수단의 이 재편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다음 시즌 때는 이제 손흥민과 케인을 토트넘 경기에서 샤우팅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쪼 대단하다고, 쪼 대단하다고. 이번 시즌 1위 할 때였거든요. 1위하고 선두권 칠 때 저희가 위클리 같은 거 할 때 어떨까 했더니 무조건 두 가지를 크게 예측했었거든요. 쪼가 토트넘은 무조건 7위다. 7트넘이다. 2패 순위 예상? 뻔해. 토트넘을 7위로 넣었어? 하프라임 밑으로. 프레셔.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1위를 하는데 어떻게 무조건 7트넘이다. 저게 안 된다. 지금 토트넘이 따라잡을 수 없는 6개 팀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무리뉴 감독 분명히 끝까지 못 간다. 경질된다. 너무 구식축구다. 저 올드함을 성적도 성적이지만 못 버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맞췄어요. 마지막 라운드에 일어날 거 예측해달라고 그랬더니 난타전 될 거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만 조금 빗나갔지, 그러면서 난타전 될 거, 서로 골이 엄청 많이 나올 거고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을 넣어가지고 레스터를 잡을 것이다.
두세 골 나요. 레스터도 득점하고 3대 2나 뭐 이런 식으로. 3대 2나 골이 서로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이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대 2나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4대 2가 나왔어요. 와 진짜 뭐지 이 친구? 진짜 정말 이게 말을 재밌게 하고 약간 이 친구가 이게 좀 가볍나?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지. 깊어요. 이게 괜히 에이전트를 현장에서 20년 동안 버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